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글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라고 그러면 소통이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소통인데, 그 소통이 갈수록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어 있죠. 그런 이유는 과거에는 이제 소통이 그다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걸로 일사불란하게 다 돌아갔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고요. 소통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권위적인 그 소통 체계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세대들이 이제 등장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창의와 창조 이런 게 이제 필요해지면서 우리가 뭔가를 그냥 쫓아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소통 없이도 잘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협업이 되고 융합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통이 불가피하게 됐죠. 그래서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제가 오늘 뭐 조직이나 또는 뭐 국가 단위에서도 늘 이렇게 불통이라고 불만들이 많죠. 소통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소통이 어려울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 생각을 해봤더니 근본적으로 소통 자체가 갖는 뭐라 그럴까? 소통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소통은 좀 희생을 요구해요. 자기가 가진 걸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자기 시간을 써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건 뭘 하건 누구와 대화를 나누건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희생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걸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상대편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상대편에 그걸 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소통이 설사 여기까지 이제 소통이 잘 된다 하더라도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누군가의 어떤 양보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같이 뭔가를 얻는 게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분의 어떤 양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더 노력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그야말로 이제 활발한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을 각자를 어떤 주체, 주인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주인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이 소통에 참여시켜야 된다.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또 하나는 잘 알려주는 것이죠. 잘 들어준다는 것은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본인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단지 이렇게 경청만이 아니고 그 존재를 온전히 받아준다는 거죠.
또 알려준다는 것은 그건 역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어떤 아는 거 안으로 어떤 넣어주는 거죠. 그 너는 몰라도 돼가 아니고 너니까 내가 알려줄게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들어주는 거, 이건 제가 이제 저 직장 사원 대리 시절에 그때 이제 느꼈던 건데요. 잘 들어주는 상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대단하다. 그거 좀 좋은 아이디어 같다. 넌 그런 거 어디서 그렇게 듣냐? 그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서 잘 되면 이제 공을 나눠줬고요. 잘못되면 책임을 줘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음껏 말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어떤 친구들하고 뭐 술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서 뭐 좋은 정보를 듣거나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그분이 생각났어요. 이분께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다. 다음날 출근이 기다려졌다니까요. 출근길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고요. 그분이 늦게 나오시면 이렇게 늦는지 기다릴 정도였었고, 어디 그분이 출장을 가시면 막 허전했고, 물론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그런 걸 좋아하는 제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휴가를 나가서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분은 뭐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기획안 같은 걸 제가 써서 갖다 드려도 그거를 검토를 안 하시고 곧바로 갖고 올라가셨어요. 이거 안 보세요? 그러면 잘했겠지. 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볼 거 막 두 번 보고, 근데 밤을 새워서 봐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고 하러 가시면 그분을 또 기다렸죠. 결과가 궁금했어요. 제 일이니까, 제가 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갔다 오시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그게 전혀 힘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지 않고 이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들어줘서 그게 가능했다. 그분도 그게 제가 나중에 이제 윗사람이 돼서 해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믿고 기다려준다는 게 기다려주면 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서 할 거라는 것을 그 사람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꾸 이렇게 관여하고 참견하고 이러게 하고 싶죠. 근데 그런 순간부터 이제 그 악순환의 그 고리에 이제 엮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시킨 일만 하고 나의 일의 목적이 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돼버리고 내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서 이 사람을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시키는 거에 매여서 이제 끌려가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랫사람이나 또는 뭐 자녀나 또는 배우자 간에도 그 들어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들어줘야 될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 이걸 듣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토론 같은 걸 해봐도 두 가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윗사람 의중이 뭔가, 이 토론을 주재하는 사람의 생각이 뭔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맞추는 발언을 하려는 경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과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과 적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내가 뭐 반박하고 반론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본성이, 사람이 다른 건 싫죠. 같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하죠. 끼리끼리 놀죠. 같은 편끼리 있을 때 제일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죠. 근데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반반끼리 나눠서 서로 대결하고 반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게 소통이 되려면 다른 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들어주는 거죠. 받아준다는 게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사회가 소통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아랫사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생각, 의견을 들어주고, 또 자기와 다른 생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들어주는 게 이제 소통에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알려준다고 했는데, 알려주는 것도 이제 소통에서 한 절반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가 윗사람이건 뭐 같은 동료 간에건 알려주는 부분이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들어주는 게 또 한 축이고. 근데 이제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늘 직장 다닐 때 불합리하다 생각했던 거는, 많이 아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뭘 일을 시키거나 일해온 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이런 데 써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소수고 이제 적게 아는 사람이 다수인데 그 일은 적게 아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적게 아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 있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알려주지 않고 잘하라고 그래요. 알려주지 않고 못했다고 나무라요. 막 지적을 하고. 그때 그 알려주는 걸 자기도 알려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장 회의, 뭐 임원 회의, 뭐 사장단 회의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도 알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려주지는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알아요. 그리고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요.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뭐 고마움을 떠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알려주는, 그러니까 조직에서 뭐 줄 세우는 법, 아주 가장 편하다고, 가장 쉬운 방법은 알려주는 거죠. 자기 라인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는 어찌 보면 우리 이 뇌의 어떤 파충류의 포유류의 뇌의 피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나.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뭘 알려주면은 내가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몰랐을 때 내가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알려준다는 건 내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 이상 중요한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뭐 소속감을 가지고 누구를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알려주는 만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사장님들이나 임원들은 막 토요일 일요일도 회사에 나오고 그런 의욕과 에너지 열정 이런 게 어디서 나올까? 난 그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알기 때문에 할 일도 막 생각이 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일이 재밌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의욕도 더 생기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 앉아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왜 차가 막혔는지 언제 뚫리는지 저 앞에서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 것과 그걸 다 알고 앉아 있는 차이는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대접을 뭐 못 받아서 그게 불만인 것도 한편 나를 뭘로 알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답답하고요. 우리가 벌써 소통 얘기할 때 늘 밑에서 얘기하는 게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답답함이 이제 알려주지 않은 데서 전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